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얼마 전 LG화학이 중국에서 테슬라 배터리를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LG화학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한 것입니다. 강력한 경쟁사로 꼽혔던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을 가뿐히 제치고 테슬라 단일 모델의 배터리 전량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에 탑재할 배터리로 LG화학의 원통형 NCM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Y가 NCM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CATL, NCA 배터리를 생산하는 파나소닉과 달리 LG화학만 테슬라의 NCM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모델 Y의 경우 LG화학, CATL, 파나소닉이 나눠서 수주할 것이란 업계 관측과는 달리 LG화학이 전량을 싹쓸이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었죠. 본래 테슬라 모델에 탑재되었던 CATL의 주력인 LFP 배터리로는 고급형 차량인 모델 Y의 무게와 성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테슬라가 LG화학을 독점 선택한 것은 LG화학과 CATL의 기술력 격차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3에 탑재된 CATL의 배터리가 성능 저하가 심각해 실제 주행거리는 공식 기록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유럽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인 데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CATL 배터리를 어떻게 할지 테슬라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때문에라도 Y 모델뿐만 아니라 차기 출시 모델들에도 테슬라가 LG화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수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LG화학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중국 텐평증권은 테슬라의 내년 중국 시장 판매율이 올해보다 76% 많은 88만 대로 예상된다며 이 중 모델 Y 판매량은 3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와 LG화학은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LG화학의 모델 Y 배터리 수주액 규모는 최소 연 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2차전지 사업 영역의 핵심인 LG화학 이익이 올해 대비 무려 95% 증가할 것으로 NH투자증권은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단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야만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이미 시장 우위에 도달해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자금 확보까지 경쟁사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테슬라를 선두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만큼 앞으로 대세는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립니다. 한국 주역 산업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곤 있지만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배터리 사업의 승자는 리튬, 니켈, 흑연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닌데요.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배터리 자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포스코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포스코는 애초에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료 조달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세계 1위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현재 그 비전이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스코는 2016년 생산 공장을 짓고 개발권까지 확보한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호수의 리튬 매장량은 개발권을 구매한 당시에는 추산량이 220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다시 제대로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추산했던 220만 톤의 무려 6배에 달하는 1350만 톤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튬 1350만 톤은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한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 또한 평균 921mg/L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튬 농도는 염수 1리터에 녹아있는 리튬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농도가 높을수록 적은 염수에서 많은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포스코가 소금 호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금광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튬은 하얀 석유라는 별명이 불릴 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원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급성장세인 산업의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도입해 전기차 산업이 더욱 각광받으면서 리튬의 몸값은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리튬은 아직까지 배터리 분야에서 사실상 대체제가 없습니다. 다른 원료들에 비해 월등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도 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리튬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이래 당국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리튬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소금 호수는 그야말로 제대로 터진 잭팟인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매장량 최종 확인을 계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을 생산합니다. 또한 포스코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제련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해 이윤을 최대화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 음극재 원료인 흑연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호주 등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흑연 공급을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포스코는 2차 전지 원료와 소재 생산을 통틀어 2030년까지 연간 23조 원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리튬 매장량을 확보하게 된 마당에 한술 더 떠 카이스트 또한 수십 초 만에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 연구팀이 수십 초 만에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큰 부피와 긴 충전 시간 등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하이브리드 전지는 배터리용 음극의 높은 저장 용량과 축전기용 양극의 빠른 이온, 충방전의 장점이 모두 있어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고에너지, 고출력을 위해 음극과 양극, 각각의 이온 저장 특성과 용량 등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이번 카이스트 연구팀은 고용량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어 고에너지, 고출력이 가능하면서도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의 긴 충전 시간과 큰 부피를 해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전지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보이면서도 구동전압 범위는 더 넓습니다. 결정적으로 연구팀은 태양전지 모듈로 수십 초 내로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혁신을 이뤄냈는데요. 연구팀의 수장인 강정구 교수는 개발한 전지 활용 범위를 전기차 등 모든 전자기기로 확대하면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매터리얼즈에 표지 논문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해내고 있는 결과를 종합해보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포스코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차세대 핵심 소재이자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매장량을 찾아다니는 리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카이스트의 인재들까지 나서서 리튬이온 전지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며 충전 속도를 수십 초 내로 줄일 정도로 연구 성과를 내며 관련 특허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끊이지 않는 성과들을 보면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